예, 대표실이 꽉 찼습니다. 지금부터 제180차 정책조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년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원내대표단에 새로 합류하신 부대표를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부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합당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이제 역사 속의 당이 되었는데요. 새로 더불어시민당에서 우리 민주당의 소속 의원이 되신 우리 신현영 의원님을 새로 우리 부대표로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 신현영 의원은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 대응 TF에서 활약을 하고 또 이번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또 치료 과정에서 큰 활약을 했던 명지병원 코로나19 역학조사 팀장을 맡아서 큰 역할을 해주셨고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코로나19 정보를 우리 국민들께 전달하는 코로나 알리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3번 환자를 에이즈 치료제로 완치시키는 과정의 임상 데이터를 논문으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을 지낸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 의정 활동을 통해서도 우리 국민 건강 지킴이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괜찮아요? 좀 더 발언이 있습니다. 네. 20대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까지 고생하신 우리 20대 의원님들 덕분에 20대 국회가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도 우리 국회는 단 하루도 쉴 틈이 없습니다. 어제 KDI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0.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최악의 경우에 역성장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종식에 대해 지나야 하는 터널이 남았다고 답했습니다. 국회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기업을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 발빠르게 나서야 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합니다. 21대 국회 개원 준비에 바로 돌입해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원구성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원구성에 14일을 소요해서 역대 최단 기록을 세웠지만 법정 시한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보다 시간을 더 단축하고 반드시 법정 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추경도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를 신속하게 열어서 민생을 챙기는데 공백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과 오직 국민을 위해 원구성 법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또 간절하게 그렇게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회 운영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들었던 이게 국회냐는 질타를 이것이 국회다라는 찬사로 바꿔내야 합니다. 국회 개혁의 핵심은 수기의 총량은 유지하되 결정의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상시국회 제도와 법사위 체계작구심사권 폐지, 복수 법안 소위 확대 등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원내에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구성하고 종합적인 국회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삼선의 한정혜 의원님께서 단장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선임 부대표와 정춘숙, 조응천 의원도 함께 수고해 주실 겁니다. 우리 초선 의원 중에서는 고민정, 김수흥, 이용우, 정정순 당선인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회 시스템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미래통합당도 통 크게 협조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린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핵심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판 뉴딜에서도 그린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함께 양대 축을 이룹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시대에서 환경과 경제는 더 이상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유럽연합은 그린 딜 사업을 반드시 가야 할 길이자 경기 부양의 핵심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기 부양책의 핵심으로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전략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그린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조화를 이루도록 사업을 추진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전에 제가 제안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스마트 교실 구축과 학교 건물 재생에너지 활용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노후 SOC 개선과 스마트 시티 건설도 그린 뉴딜과 병행하면 더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린 뉴딜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마무리할 때 약간 또 다른 기회에 발언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20대 국회 어저께 마지막 본회의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그 의지로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께서 마지막 본회의 많은 안건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정책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처리가 미뤄졌던 핵심 중점 법안들을 포함해 사회경제적으로 의미가 큰 법안들이 다수 처리되었습니다. 한국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이 통과되었고, 전자서명법 처리로 그동안 산업혁신의 발목 잡아왔던 공인인증서가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등 N봉반 사건 재발방지 후속 법안들과 예술인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보험법, 국민취업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법 등의 통과도 매우 큰 성과입니다. 아울러 고 김관웅 잠수사법과 함께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해결을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이 처리된 점 또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본회의 법안 처리로 제20대 국회는 모두 8,800여 건의 법안들을 법률로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법안 처리 비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했지만 전체 법률 반영 법안들의 경우 19대 국회보다 1,400여 건을 더 처리한 셈입니다. 비록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지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가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 이뤄낸 값진 성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야 지도부와 의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대 국회의 시간은 끝났지만 코로나 국난 극복과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정치권 모두 신발끈을 다시 조여야 할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한시가 급한 3차 추경과 국난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21대 국회의 신속한 개원이 필요합니다. 편협한 당리 당략을 버리고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총선 민심을 여야 모두 교묘하게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이 신속한 원구성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총선 민의에 어긋난 무리한 주장을 하며 조속한 국회 개원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의 성과와 한계를 직시하면서 21대 국회의 개원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질병관리본부의 청승격이나 공공의대법, 지방자치법, 공정 관련 구축 관련 법안, 경찰개혁법 등의 경우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최우선 법안들로 지정해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형 뉴딜의 또 다른 한 축으로 그린 뉴딜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한계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뉴딜에 걸맞은 매우 적절한 방향이라 평가합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생활 여건의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위에 한국적인 특징과 코로나 이후 변화된 사회,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특히 산업단지의 친환경 스마트화나 저탄소형 에너지 체계 구축, 미래차 육성, 노후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등 환경 개선과 일자리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당정은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린 뉴딜 전략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한 관련 입법을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조속히 준비하고 그린 뉴딜 사업 추진 예산을 제3차 추경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회적 위기는 우리 사회 모두에게 더욱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와 달리 현재 위기 상황은 경제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민의 실생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은 당면한 위기 극복을 넘어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의 근간을 새롭게 설계하는 데에 정책적 목표를 두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의 성패는 재정에 책임 있는 역할에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3차 추경이 일자리 등 고용 안정과 산업 보호를 위한 금융 지원, 그리고 한국형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내년도 예산 역시 초유의 위기상황 대처에 걸맞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우리의 경제 규모와 위기 양상, 국가채무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중기 국가재정 운용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한 위기 국면엔 비상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확장적 재정은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 방패일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앞에도 있었습니다만 금융지원에 대한 여러 분야 중에서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발표되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저신용 등급 회사채 및 기업 어음을 매입하는 10조 원 규모의 SPV 특수목적기구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그동안 경제 여건 악화로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낮아진 기업들이 겪고 있는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습니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우량 등급 채권은 물론 경제 충격으로부터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 셈입니다. 특히 관련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 예산과 산출자 1조, 한은대출 8조 등이 총 망라되었습니다. 경제 국난 극복을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 정책 금융기관 사이에 유기적이고 촘촘한 정책 공조가 가동된 것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 확대 및 기간 연장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빠듯한 학사 일정과 비대면 수업 지속에 따른 학업 능률 문제 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교육당국의 순차적 등교 결정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등교 수업 재개로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한 우리 방역 시스템은 다시 한번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학교의 특성상 최고 수준의 방역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야 합니다. 더욱이 최근 서울 삼성병원 의료진이 코로나19 판정을 받았고 어제 안성에선 지역 내 모든 고교에 등교 중지 조치가 취해지고 인천에서도 일부 학교에 학생들을 귀가시키는 등 아직 학교 현장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산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학교에서만큼의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교육당국과 방역당국, 학교 간의 방역 공조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학교 내 방역 문제를 잘 극복해낸다면 대한민국은 또 다른 방역의 표준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관계당국의 세심하고 꼼꼼한 대비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국민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전재수 선임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원내 선임부대표 전재수입니다. 이틀 후면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11주기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무현 대통령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코로나19로 추도식의 규모는 줄어들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국민들께서 마음으로 함께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추도식 참석도 환영합니다. 5.18 광주 방문과 함께 잘못된 지난날에 대한 반성,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꿨던 국민통합의 새날을 위한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꿨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고난과 좌절도 있었지만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람 사는 세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다로 가는 길이 아직 멀고 험난하지만 멈추지 않고 그 길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에 대한 애틋한 추억을 넘어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못다 이룬 꿈을 이뤄가야 합니다. 특히 수많은 개혁과 통합의 과제들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함께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88년 7월 노무현 의원의 대정부 질문 한 구절로 노무현 대통령님을 기리고 새로운 다짐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암이 꼬은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그 원내대표님께서 소개하셔서 신임 원내대표단으로 합류하신 우리 신현영 그 당선자님의 인사 말씀이 간단히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로 선임된 신현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님과 함께 중심으로 하는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일하는 원내대표단 구성원으로서 합류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방역이 바로 국가 안보이다. 그리고 감염병의 안전한 국가가 바로 선진국이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모두 절감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제가 코로나19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런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데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 종사자 그리고 관계자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개 발언 순서를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